테슬라 주가가 올해 초 대비 11% 이상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댄 아이브스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댄이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댄 환영합니다. 다룰 이야기가 많네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주요 원인으로 도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과 유럽에서 나온 다소 부진한 실적 데이터를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베팅한 것이 역사적으로 기억될 만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은 1조 달러 규모의 시장 가치를 지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그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단기적인 소음일 뿐이고 테슬라는 거대한 성장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죠.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경쟁은 어떤가요? 웨이모뿐만 아니라 BYD도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십니까? 경쟁이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자율주행에 대한 명확한 연방 차원의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해 낙관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연방 차원에서 자율주행 로드맵이 마련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결국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거대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장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조 달러가 투입될 거대한 시장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 중국 정부가 BYD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들이 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BYD는 일론 머스크가 약속하는 기술 중 일부를 훨씬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머스크의 잠재적 수요, 특히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에서 상당 부분 잠식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의 시장 잠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여전히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차량과 자율주행 기술을 고려하면 테슬라는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잡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테슬라가 결국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면 일부 브랜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고려할 때 그것이 앞으로 테슬라 성장 스토리의 90%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우려들은 결국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더 넓은 혁신의 흐름을 보면 현재의 어려움은 오히려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슬라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브랜드 이슈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흥미롭게 돌려 말한 것 같네요.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는 대중의 관심 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얼마나 무시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들이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가 테슬라의 판매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왜 그것이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 문제일 뿐이라고 보시나요?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죠. 그들은 항상 테슬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만한 무언가를 찾아낼 겁니다. 결국 숫자를 보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역사적인 베팅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관련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브랜드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단연코 최고의 전기차일 뿐만 아니라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도 최고의 차량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누가 이끌고 있나요? 머스크가 여전히 테슬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해 왔는데요. 몇 년 전에 X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머스크의 다른 사업들로 인한 혼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었죠. 실제로 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진이 훨씬 더 탄탄해졌습니다. 그에게 그럴 시간이 어떻게 있는 거죠? 그는 어떻게 시간을 내서 그걸 다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 시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선 테슬라에는 이제 많은 제품을 운영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경영진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머스크가 거의 모든 걸 직접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완전히 혼자서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하지만 지금은 그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6에서 9개월 동안 테슬라에서 엄청난 혁신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여전히 그 혁신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도지 논란이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 테슬라의 전반적인 성장 스토리에서 보면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얻을 이익이 훨씬 클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기술 혁명을 놓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혁명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1세기 가장 거대한 디지털 혁신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을 대표하는 자산이죠. 전 세계에 부는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과 자본을 보존하는 자산으로 나뉘어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수조 달러의 자본이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라는 형태의 디지털 자본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본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물리적 자본보다 우월합니다. 그리고 자본 보존 측면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시자산 클래스는 현재 수조 달러 규모에서 수백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파워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힘도 함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자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사주를 매입한 것보다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더 현명하죠.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비트코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권들은 옵션 시장과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업들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치적 지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지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립토 르네상스의 첫 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가. 수십억 달러를 처분하고 성장 속도를 늦출 것인가 아니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것인가. 기업들은 지난 5년 동안 수천억 달러의 자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주주들이 직면한 위험을 더욱 키운 셈입니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천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한 배 매출 가치로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매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전략적 옵션을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픈 소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가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현금 흐름, 배당금, 자사주 매입, 그리고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가가 수백 달러 상승할 것입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주들이 직면한 위험을 없앨 수 있겠죠. 또 비트코인 표준 위에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세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챗GPT 그리고 딥시크를 능가하는 거대한 것이 온다. 머스크의 자신감이 뿜뿜. 지금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데 아울러 테슬라 오늘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방금 짧은 영상 2개를 보셨는데요. 하나는 테슬라에 대한 머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데나이브스의 인터뷰였고, 두 번째 이어지는 영상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의 인사이트가 담긴 영상을 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좋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먼저 데나이브스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머스크의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데나이브스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근거로 오히려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에 베팅한 것은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자율주행 기술 FSD는 앞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시장 가치를 지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테슬라 시총이 1조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1조 기본적으로 최소한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의 2배, 700에서 800달러가 된다는 건데, 자, 머스크가 데나이브스가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550달러, 기본 550달러 목표가를 주고 있고, 불케이스에서는 650달러 이상을 지금 전망하고 있죠. 자, 그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웨이모뿐만 아니라 BYD도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이 경쟁이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시냐는 사회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FSD 자율주행에 대한 명확한 연방 차원의 로드맵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해 낙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연방 차원에서, 미국 연방 차원에서 자율주행 로드맵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드맵이 이제 마련되는 순간 사실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데요. 결국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거대 시장이 될 것이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영리한 머스크가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사실을 싹쓸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조 달러가 투입될 거대한 시장에 시작점에 서 있다. 자, 단순히 전기차만 판매되면 한계가 있겠지만 이제 FSD 자율주행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미국, 중국을 발판으로 전 세계 시장을 이제 싹쓸이를 한다는 거죠. 만약 중국 정부가 BYD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들이 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자, 여자 앵커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자, 여기는 BYD가 최근에 그 자율주행을 무료로 배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사실이 있고, 지금 BYD가 엄청나게 저가 차량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 질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중국 시장이 BYD를 보조금까지 퍼주면서 자율주행이든 전기차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거를 이제 여자 앵커가 물어보는데요. BYD는 일론 머스크가 약속하는 기술 중에 일부를 훨씬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에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상당 부분 잠시 가지 않을까, 시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나이브스는 결국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여전히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여러분 X나 유튜브만 봐도 중국의 자율주행, 또 중국 전기차에 대한 칭찬은 거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과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찬양, 정말 실제 그 테슬라 오너들이 전기차에 대한 체감, 그리고 FSD 자율주행에 대한 체감을 실제 올리는데, 이거는 돈 주고 시킨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올린 겁니다. 거기서 중국과 한국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여전히 최고의 FSD,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더 넓은 혁신의 흐름을 보면 현재의 어려움은 오히려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자, 현재의 어려움은 뭐죠? 이런 그 도지위원회에 대한 그 머스크에 대한 기존 레거시의 공격, 여기에 따라서 평판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불매 운동, 이런 건 작은 소음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데나이브스가 볼 때는 테슬라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주 힘줘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은 그야말로 테슬라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2025년에는 종전 그 테슬라 2019년 20년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여는 하나의 책을 새로 쓰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신모델이 발표가 됐고 FSD 14가 이제 곧 나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이게 허풍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는 단연코 최고의 전기차일 뿐만 아니라 현재 트럼프와 머스크 또 최고의 케미를 맞춰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도 최고의 차량 중 하나다. 이거를 심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정말 그 머스크에 대해서 정말 그 공동 대통령급으로 이렇게 서로 신뢰를 다지고 있는 거죠. 이게 트럼프에도 좋고 머스크에도 좋은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머스크는 최고의 테슬라 전기차와 FSD 자율주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여전히 테슬라를 이끌고 있다. 자, 일반 범인들이 보기에는, 이 앵커들이 보기에는 머스크가 정말 이 많은 일을 도지위원회도 하고 6개 회사도 챙기면서 과연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 섞인 질문을 하지만 역시 데나이버스는 머스크가 여전히 테슬라를 이끌고 있다. 자, 그래서 확신을 가진 인터뷰를 잘 보았고요. 이게 테슬라의 현재이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잘 요약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에서 마이크 세일러,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기업의 투자자 CEO죠. 스트래티지 B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만 78만 개, 하나로 64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기술 혁명을 놓칠 여유가 없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다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끌어 모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명이 바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21세기 가장 거대한 디지털 혁신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을 대표하는 자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매년 수조 달러의 자본이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데, 자, 이건 비단 기업만 그럴까요? 개인, 정말 종잣돈이 없을수록 나의 그 호주머니의 그 돈의 값어치는 급속하게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내 봉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 테슬라나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라는 형태의 디지털 자본으로 옮기고 있다. 누가 더 발빠르게 움직일까요? 바로 부자들이, 자산가들이, 슈퍼리치들이 더 발빠르게, 또 유수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라는 형태의 디지털 자본으로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벌어지는 일인데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이 사실을 알까 모를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양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세금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또 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전쟁 터지고 이런 모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라는 형태의 디지털 자본으로 옮기고 있다. 거대한 흐름이 지금 이렇게 거대한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 보존 측면에서 혁신적인 발전은 비트코인이고,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산 클래스별로 보면은 현재 수조 달러 규모에서 수백조 달러 규모로 이 비트코인의 그 코인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비트코인은 가장 돋보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채권을 사거나 예를 들어서 예금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샀다면 이제 그러지 말고 비트코인을 기업들이 사서 모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실제로 수익률을 봤을 때 이렇게 62%, 여타 다른 자산들은 지금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개인에게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왜? M7 주식보다도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승률이, 스트래티지 B의 기업 가치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비트코인이, 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기업도 또 국가도 반드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급증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채택률이 올라가고 있고, 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법안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적 지지도 급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에 대한 지지도 증가하고 있고, 시간 문제일 뿐 결국은 전략적 비축자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접할 수가 없는 그런 포무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지지도 증가하고 있다. 자,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블랙록, 전 세계의 그 월가의 황제라고 하죠. 레리 핑크 회장입니다. 이 사람도 반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친화론자로, 옹호론자로 돌아섰죠. 벌써 오래전에. 그래서 월가의 지주도 이처럼 여러 그 월가의 CEO들, 월가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말했다. 정말 충격적이죠. 전 세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 그리고 월드 파이낸셜, 그 트럼프 일가의 월드 파이낸셜을 통해서 얼마 전에 그 트럼프 그리고 멜라니아 민코인을 발행했는데 이걸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 벌써 돈을 벌었죠. 짧은 순간에. 자, 이게 이제 이런 추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세요. 플러스 알파로. 테슬라도 받아들이세요. 이게 오늘날 결론이고요. 두 인터뷰의 결론이고, 주요 자산을 살펴보면 1번 테슬라부터 6번 경제독립 씨앗들, 여러분 현재 가격을 잘 살펴보시고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경제독립을 향한 여정에서 테슬라와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가 최소 조건이다. 그래서 경제독립 씨앗의 가격은 오늘이 가장 싸다. 이 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종잣돈이 적을수록 장기 투자, 시간 투자 두 가지가 아주 필수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 머스크까지 가세해서 판이 커진 AI 패권 전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바로 오늘 2월 18일 그룹 3가 드디어 나오는 거죠.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도 가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대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테슬라의 독주만은 막자.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앞서는 게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고, 자, 머스크의 AI 챗봇, 현재는 챗GPT, 또 다른 여타 기업들이 앞서고 있었는데, 이제 그록 소리가 바로 오늘 공개되면 바로 앞으로 시장은 테슬라 대 전 세계 M7 기업,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보시면 FSD 자율주행, 옵티머스 봇, XAI의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데, 이게 테슬라가 다 최고의 선두를 달리거나 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테슬라 대 전 세계 기업의 구도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거고, 승자 독식, 위너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거대한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챗GPT, 딥시크 뛰어넘어 결국 그록 3가 17일, 미국 시간 17일, 한국 시간 18일 드디어 오늘 공개가 되는데, 이 추이에 따라서 정말 테슬라의 기업은 향방이 크게 그 오늘 기점으로 역사적인 전환점에 들어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잘 인지하시고 경제독립 여정을 향한 길에서 잘 오늘의 그 역사적인 날을 잘 기념하시면서 나의 경제독립 씨앗을 잘 점검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가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상 말미에 조금 발음이 어색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진심 경제독립을 향한 여정에 있어서 3일 경제독립TV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사명감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 진심은 꼭 알아주시고,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경제독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